안녕하세요. 절대값 튜브의 한PD입니다. 우리는 왜 의뢰 인생이 되었을까? 절대값 튜브의 네 번째 이야기 주제입니다. 우리가 왜 계속 의뢰 인생을 살았어야 했나? 그것에 의문을 갖고 그 이유를 잡아내야 절대값으로 반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대값 튜브의 네 번째 이야기, 우리는 왜 의뢰 인생이 되었을까? 첫 번째, 어차피 시작부터 불공평했습니다. 금수저로 시작하는 사람과 흙수저로 시작하는 사람은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기존 교육 시스템은 기득권 체제를 평안하게 유지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이지 각 개인의 개성, 전인교육, 인간 개개인의 재능 발견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너무나 후진적인 교육 시스템이었죠. 우리 40, 50대가 학교 다닐 때 혹시 자신의 재능에 대한 상담을 선생님과 해본 적이 있으시나요? 아니면 전문 상담인과 상담해 본 적이 있나요? 그냥 그 당시에는 우리는 모두 국영수만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순응하는 노예를 만드는 교육 시스템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사회가 요구하는 시스템대로 우리는 만들어지는 기득권 세력들이 사용하다 사용 가치가 없으면 버리는 그런 인재를 만드는 교육 시스템에서 교육을 받아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의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오직 0.6%의 확률을 믿고 달려왔다는 것이죠. 국내 대기업 신입사원이 임원이 될 확률은 0.6%라고 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0.6% 확률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과연 그때 그곳을 향해 달렸을까요? 참고로 임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대기업 부장이 될 확률은 2%라고 합니다. 이렇게 달려온 결과 40대 초중반 부장도 못 달고 구조조정에 몰려 나오고 그 나이에 가정에서는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갈 40, 50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제 스스로 자문을 해보시죠. 혹시 무슨 대책을 만들어 놓으셨나요? 무계획이 계획인가요? 영화 기생충의 대사처럼 무계획이 계획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들 하는 대로 그냥 살아왔을 것입니다. 현재의 삶도 버거운데 미래의 삶을 걱정할 여유가 있겠냐고. 대한민국의 40, 50대들은 바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뢰 인생을 살았던 것은 시작부터 불공평했고 기존 교육 시스템은 기득권 체제를 평안하게 안정시키는 목적이었고 그 교육 시스템은 순응하는 노예를 만드는 교육 시스템이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0.6%의 확률을 믿고 달려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능력 없으면 너네 부모 원망해. 한동안 이슈가 되었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 꼭대기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지? 대답을 합니다. 부모를 잘 만나야 해. 이 드라마는 부모의 소득과 수준이 그대로 대물림되는 현상을 스카이캐슬이라는 공간을 통해 그렸습니다. 부모를 잘 만나야 해. 최순실의 딸 정유라는 SNS에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시대의 메시지를 압축적으로 남겼습니다. 능력 없으면 너네 부모 원망해. 참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분노를 했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현실이었던 것이죠. 애초에 부모님의 직업, 재력, 배경이 불평등했고 그 금수저 부모님의 정보력과 재력은 출발 라인에서 이미 격차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대치동도 초등학교 입학해서 들어가면 이미 늦었다고. 이미 정보력 강한 강남의 부모님들은 4, 5세의 선행학습을 이미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참 따라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정보전쟁에서 이미 흙수저 부모들과 금수저 부모들 간에는 2등이 1등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초격차로 벌어진 것입니다. 서울대 경제학부 주병기 교수는 부모의 학력 소득 수준과 자녀의 성공 여부를 측정한 개천용지수, 기회 불평등 지수를 소개했습니다. 그 결과 2014년 기준으로 강남구가 강북구의 학교에 비해 자그마치 21배 서울대 입학률이 높다는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물론 2019년 지금은 그 격차가 더 벌어졌을 것으로 봅니다.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이 분명히 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개천에서 용 나오는 시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학생들에게 출세 성공하는 조건이 무엇이냐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1위가 경제적 뒷받침이었고 4위가 집안의 배경이었습니다. 두 조건이 결국 금수저 집안의 경제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이 예전에 안 그랬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절대 안 그랬습니다. 과거에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최소한 저희 40, 50대 세대에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IMF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상위 10%가 소득을 집중하는 소득 집중도가 우리나라가 약 41%로 미국, 싱가포르와 함께 1위라고 합니다. IMF 이전에는 29%였는데 신자유주의 사상이 휩쓸고 간 이후에 이렇게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부작용의 양극화가 요즘 강남 부동산의 폭등의 원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강남은 넘사벽을 만들어 도저히 일반 중산층이 들어갈 수 없는 가격대가 된 것이죠. 그런 것이 밑바닥에 깔려서 강남의 부동산이 폭등하고 아직도 시세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통계로 볼 때 양극화, 불평등은 이미 사회의 고정적인 트렌드가 되었고 사회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젊은 청소년층에서는 산포시대가 벌써 출현을 하고 이런 모든 사회적 현상의 결과로 결국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지 아파트 선택에서도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 젊은이들이 복합적인 구조에서 결국 우리의 젊은이들은 결국 평생 직장이 보장되는 공무원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무원은 신의 직장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신의 직장이라는 소리는 우리 사회가 개성을 다 잃어버린 무기력한 깡통 사회라는 것입니다. 한번 도서관에 가보십시오. 일반 행정직 공무원, 행정고시학 공부하는 친구들,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군대에서 일하는 군무원, 그 밖에 공공기관 모두 다 평생 직장이 보장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만 공부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보이겠습니까? 대기업에 들어가기도 힘들고 들어가서도 부장이 되는데 2%밖에 확률이 안 되고 부장이 되기 전에 잘리고 그러니까 도서관에 앉아서 공무원 공부를 하는 청년들을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사회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기득권들이 문제인 거죠.